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준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미국.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한국계 미국인 김학성. 한국은 과연 나를 지켜주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성 선교사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국적만 미국이지 저는 미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 것도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를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를 구출해 줬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 그날 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세 명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드림캐 정착한 미국의 애국의 이민자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미국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 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눈물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 특수부대 전원 희생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자, 폼페이오 북에 억류된 한 미국인 3명 구출. 자, 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의 6명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을 직접 이내에 와서 맞이하는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미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무장관과 함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10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학성 씨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 2020년 10월 2일자에 보면 그날 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세 명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이름을 안다. 이 정부는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부터 먼저 보면요. 자, 2018년 내용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으로서 3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에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동행한 기자들이 폼페이오 장관조차 억류자 소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북한으로 떠났다는 것인데요. 기자들도 007 작전을 방불한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평양 방문에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무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평소와는 달리 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일회용 여권 여행 금지국 방문 허가 도장을 찍힌 새로운 여권을 받아두라는 내용만 전달받았고 짐을 꾸렸고 언젠가 됐든 연락이 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버를로 기자는 난데없이 찾아온 불확실성과 비밀로 가득 찬 초대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함부령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기자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국무부 직원에게 우리가 짐작하는 그곳에 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봤고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3일 뒤 이들은 출발 4시간 전 공지를 받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고 미국 회담 준비가 이번 출장의 주요 미션이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의사와 정신과 의사 현장에서 곧바로 새 여권을 발행 권한이 있는 영사국장 등이 동행한 것을 보고 북측의 억류자 석방을 위한 선물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북한 관계자 2명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석방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이 관계자들은 7시 북한 억류 중인 김동철, 김상철, 김학성 사인이 풀려날 것이라고 전달했고 대기하고 있던 의사, 영사 업무국장이 억류자들을 맞으러 서도를 갔고 기자들도 바로 벤에 다시 타라는 지침을 듣고 공항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항에 비행기에 올라탔던 기자들은 오후 8시 15분 어둠 사이로 멈춘 차에서 억류자들이 나와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실루엣을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렐로 억류 미국인들에게 말을 걸지 말고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쳐다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까지도 받았다고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억류자들이 석방된 지 1시간이 채 안 된 오후 8시 40분 비행기는 이륙했고 일본 요코다 기지에서 억류자들이 다른 소형 비행기로 옮겨 타고 폼페이오 장관과 수행단은 태운 비행기는 20분 먼저 미국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날 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눈물을 잊지 못할 겁니다. 김학성 씨는 2018년 5월 9일 북한 억류 1년 만에 풀려났던 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항복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석방한 한 명의 미국인 김학성, 김상철, 김동철 씨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날 아침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해서 더 독한 것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7시쯤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김학성은 조선인민공화국 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추방한다고
선언했다고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꿈인가 싶었다는 것이고, 김씨랭을 태운 배는 평양 순환공항으로 진입해 활주로 인근에서 대기 중인 미 공군 전용기에 멈춰섰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칠해진 비행기를 보고서 진짜 풀려났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로 오르는 그 순간 그 계단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가까이서 보니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눈물이 미국인 3명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임무 완수에 대한 기쁨이 눈물이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한국에 입국해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9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화와 이제 직접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매우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는데요. 새벽 2시 42분에 만난 미국 대통령, 이렇게 돼 있죠. 미국에 도착했더니 다음날 새벽 2시 40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일이죠.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워싱턴 DC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는데,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워싱턴을 향해서 출발할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리 여사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북한에 풀려난 우리 일행을 맞이했고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이라면서 악수도 하고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와 다름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 사이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모습이고,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과 좌절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적만 미국이지 저는 미국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 것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 간 것이고, 그런데도 미국은 저를 구출해줬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뒤늦게 정착한 애국 이민자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메일이 최고 저는 모독자가 되어서 이제 그는 이렇게 감옥으로 갖게 됐다는데요. 자, 중국에서 태어나서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을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12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데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 이주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14년 평양과학기술 농명사학부 과학부 실습농장에서 근무하면서 농업기술을 가르치다가 2017년 5월 6일 6시 체포돼서 독방에 갇혔는데, 자, 지인들에게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서 최고조는 모독죄, 봉화국, 비방죄 등으로 혐의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체포되고 39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튿날 조셉 윤, 당시에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났다는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조셉 윤이 저희 생사를 확인하겠다면서 북한을 요구해서 만나게 됐다는 것이고, 김 선교사는 미국 정부가 우리 신변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북한의 영유 중에 국민 6명을 접촉해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북한에 있는 한국인 6명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멜라리아 여사와 함께 공군에서 기지에까지 직접 새벽에 와서 이들을 미국계 미국인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겠습니까? 김 선교사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라면서 김정옥,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등 6명의 국민이 7, 8년째 억류돼서 지옥 같은 북한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단둥과 연변 등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하다가 북한에 강제로 붙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왜 붙잡힌 국민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생사를 반드시 확인해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된 소식을 접하고 정부가 월북 등 과정을 따지는 것을 보며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국가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그럼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대한 것은 미국인 자국민 단 한 명의 목숨까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의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해서 목숨 또한 바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은 국가를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유지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당연히 지죠.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죠. 자, 한국의 대통령이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자 부하이자 한국인을 그럼 어떻게 대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금을 내고 영역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데 의무를 다한 나와 나의 가족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같은 처지가 됐다면 국가가 과연 나를 구할 것인가? 라는 의무에 쌓여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나의 목숨과 재산도 회수부 공무원처럼 방치될 것이라는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이유가 되겠습니다.